오늘도 또 왔구나.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45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저희 아파트는 15층짜리 건물인데 저는 7층에 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불면증 때문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날은 10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왔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바람 엽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행복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10분이었어요. 베란다 쪽 유리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까마귀 울음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까마귀라니? 까마귀는 낮에 활동하는 새 아닌가요? 뭐지? 베란다 불을 켜고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저희 베란다 난간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까마귀 부리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물려 있다는 거였어요. 저게 뭐지? 설마 까마귀가 뭔가를 가져온 건가? 까마귀는 저를 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이 부리에 물고 있던 물건을 베란다 바닥에 똑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끄악 하고 한 번 더 울더니 날개를 펼치고 위쪽으로 날아갔어요. 베란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자세히 보니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여성용 같아 보이는 꽤 오래된 듯한 은반지요. 이게 대체 뭐지? 까마귀가 반지를 가져다 준다고? 반지를 집어들어 보니 꽤 무거웠어요. 진짜 은으로 만든 것 같았죠. 안쪽을 들여다보니 뭔가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워낙 작고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주워서 가져온 걸 거예요. 반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봤습니다. 까마귀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위쪽을 올려다봐도 보이지 않았고요. 어디서 온 걸까? 8층? 9층?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경험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 똑같은 시간에 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5분경이었어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야? 네, 맞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까마귀였어요. 크기며 생김새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부리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거울 조각이었어요. 손거울이 깨진 것 같은 동그란 거울 조각이요. 까마귀는 어제와 똑같이 물건을 떨어뜨리고 한 번 울고는 위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세 번째 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밤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를, 다섯 번째 밤에는 낡은 귀걸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매번 정확히 밤 11시 전후였고 매번 똑같은 까마귀였으며 매번 반짝이는 물건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까마귀, 반짝이는 물건들. 이건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베란다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7개의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음반지, 거울 조각, 동전, 펜던트, 귀걸이, 작은 브로치, 그리고 금속 단추까지 모두 반짝이고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여성이 사용했을 법한 것들이었죠. 도대체 이 까마귀는 뭐 하는 걸까? 누가 훈련이라도 시킨 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까마귀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란다에 미리 나가서 위쪽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시간은 10시 55분. 곧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10시 55분. 저는 베란다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호기심이 추위를 잊게 해줬어요.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 정말 위쪽에서 오는 건가?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위쪽에서 날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8층 베란다 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8층이구나. 까마귀는 8층 베란다에서 뭔가를 부리로 집어든 후 바로 아래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저희 7층 베란다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물건을 떨어뜨리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건 작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어요. 8층에서 가져오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50분이 되면 베란다에 나가서 8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시간이 정확했어요. 항상 밤 11시 전후 5분 이내였습니다. 둘째, 까마귀는 항상 똑같은 녀석이었어요. 오른쪽 날개에 작은 흰 점이 하나 있는 걸로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8층 807호에서만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였어요. 807호엔 누가 살까? 며칠 더 관찰해 보니 807호는 불이 거의 꺼져 있었어요. 가끔 희미한 불빛이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 어두운 베란다에서 정확히 물건들을 찾아내서 가져오는 거예요. 10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까마귀가 물건을 가져오는 순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807호 베란다에 앉더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란다 쪽 유리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두워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작은 물건을 베란다 바닥에 놓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까마귀가 그걸 주워서 바로 제 베란다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주는 거야? 이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807호에 사는 누군가가 까마귀를 훈련시켜서 뭔가 나쁜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도둑질이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물건을 운반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분명 누군가 훈련을 시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물건들이 모두 귀금속이나 값어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음반지, 금속 장신구들. 이건 분명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 분명히 도둑 까마귀야.
807호 누군가가 까마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서 물건을 훔쳐오게 하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훔친 물건들이라면 왜 하필 제 베란다에 가져다 주는 걸까요? 제가 신고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왜 하필 내 베란다지? 차라리 다른 곳에 숨기는 게 낫지 않나? 이 의문 때문에 두 번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를 의도적으로 범죄에 연루시키려는 걸까?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면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누군가의 계획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평소처럼 까마귀가 와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물건을 줍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문이라도 남길까봐 겁이 났거든요. 이런 걸 계속 받아도 되는 걸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물건을 그냥 둘 수도 없었어요. 작은 황금색 목걸이였는데 아무래도 비싸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베란다에 그냥 두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휴지로 감싸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807호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정말 까마귀를 훈련시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내일은 807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2주 동안 쌓인 물건들은 이제 15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작은 장신구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했을 물건들 같았어요. 특히 맨 처음 받은 그 음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너무 작고 흐릿해서 읽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807호 문 앞까지 가볼까? 아니면 너무 위험할까? 하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위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807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그동안 모은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15개의 물건을 일렬로 늘어놓으니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시대감이었어요. 모든 물건들이 최근 것 같지 않았어요. 음반지의 경우 표면이 약간 변색되어 있었고 거울 조각도 뒷면이 살짝 거뭇거뭇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한 건 모든 것이 여성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지도 여성용 크기고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머리핀. 전부 여자분이 쓰던 거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세 번째였어요. 이 물건들이 모두 한 사람의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특히 금속 재질이 비슷했어요. 대부분 은색이나 은도금 제품들이었고 디자인도 어딘가 통일감이 있었거든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었던 흔적들이 보였어요. 이거 한 분이 평생 모으신 장신구들 같은데 그 순간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807호에 계신 분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시라면? 그리고 치매나 건망증 때문에 실수로 물건들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리시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어요. 밤마다 베란다에 나오신 할머니가 실수로 소중한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까마귀가 그걸 주워와서 아래층에 전해주는 거죠. 까마귀는 원래 똑똑한 새잖아요. 인간의 친절을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습성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럼 이 까마귀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 가설이 맞다면
제가 받은 물건들은 모두 807호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일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실례하지만 807호에 어떤 분이 사세요? 807호요? 박순자 할머니 혼자 사세요? 80세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와, 그냥 베란다에서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돌려드리려고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할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며칠 전에도 8층 주민분이 복도에서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듣고 나니 제 추리가 맞는 것 같았어요. 역시 그렇구나.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실수로 물건들을 떨어뜨리시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8층 복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807호 문 앞에 선이 안에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할머니, 안녕하세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세요? 또 아래층에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떨어뜨리신 물건이 있어서 가져다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떨어뜨린 물건. 무슨 물건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운반지하고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이요. 할머니 베란다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게 떨어졌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어떤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괜찮으시니까 내일 다시 와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문이 닫힌 후 저는 복도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시는 건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이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특히 첫 번째로 받았던 음반지. 안쪽 글씨를 다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너무 작고 흐릿해서 읽기 어려웠어요. 뭔가 중요한 게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돋보기를 가져와서 봐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영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날짜 같은 숫자들도. 결혼 반지인가? 영원히 사랑해 이런 뜻일까? 그날 밤도 어김없이 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 십자가 펜던트를 가져왔어요. 역시 오래된 것 같았고 할머니의 다른 장신구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고마워, 친구야. 할머니 물건들을 챙겨줘서. 까마귀는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제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끄악하고 작게 울고는 날아갔습니다. 내일은 할머니께 모든 물건을 돌려드려야겠어.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까마귀는 정말 단순히 친절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말 실수로 이 소중한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그동안 모은 물건들을 작은 봉지에 담고 807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혹시 할머니가 당황하시지는 않을까? 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807호 문 앞에 서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렸던 아래층 박민수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체인을 걸지 않으셨더라고요. 할머니의 모습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80세가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뭔가 무거운 슬픔을 안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물건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것들 말이에요. 봉지를 열어서 물건들을 보여드리니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혹시 할머니 것 맞나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반지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영감이 준 거예요. 5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래층에? 저는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서.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뜨리신 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였죠. 괜찮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줬어요. 까마귀요. 할머니는 까마귀 얘기를 듣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혹시 오른쪽 날개에 하얀 점이 있는 까마귀인가요?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그 까마귀를 아시나요? 까망이에요. 우리 영감이 돌봐주던 까마귀였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까마귀를 돌봐주셨고 그 까마귀가 은혜를 갚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매일 밤 매일 밤요? 까망이가 매일 와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까마귀가 매일 밤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도 제 베란다에 가져다 주는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네, 밤 11시쯤 되면 와서 이런 물건들을 가져가요. 제가 떨어뜨렸나 보네요.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놓치거든요.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적막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의 집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죠. 차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까망이도 영감이 없어진 후로 많이 슬퍼했어요. 매일 베란다에 와서 영감을 찾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나 봐요. 영감이 다친 까망이를 주워와서 치료해 줬거든요. 그때부터 쭉 은혜를 못 잊는 놈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까마귀의 행동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소중한 물건들을 까마귀가 주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똑똑한 까마귀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이 물건들을 어디 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는 자꾸 기억하려고 애쓰셨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셨어요. 치매 증상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이 목걸이는 첫 데이트 때 영감이 사준 거고, 이 브로치는 결혼 25주년 때. 모두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네요. 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에요. 할머니는 물건들을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신데 어떻게 베란다에서 떨어뜨렸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혹시 밤에 베란다에 자주 나가세요?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자주 나가요. 영감 생각하면서요. 그제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시다가 실수로 소중한 물건들을 떨어뜨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치매 때문에 그 기억을 잃으시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혹시 또 떨어뜨리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주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까망이가 매일 밤 와요? 네. 정확히 11시쯤 와서 물건 하나씩 가져가요. 까망이도 영감을 그리워하나 봐요. 저처럼. 집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물건들을 보실 때의 그 표정.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더욱 주의 깊게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8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10시 50분이 되면 베란다에 나가서 위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오시네. 할머니는 정말 매일 밤 베란다에 나오셨어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까망이도 할머니가 나오시는 시간을 알고 있구나.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패턴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오시면 까마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뭔가를 베란다 바닥에 놓으시면 까마귀가 그걸 가져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리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일부러 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주시는 건가? 이 발견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 할머니가 일부러 소중한 물건들을 까마귀에게 주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 김태수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요즘 8층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밤마다 베란다에서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씨는 9층에 살고 있어서 할머니 집 바로 위층이었어요. 처음엔 전화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치매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새벽 2시에도 베란다에 계셨거든요. 혹시 집에서 나가시면 어쩌나 싶어서. 이웃의 증언을 들으니 제 추측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에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욱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10시 55분경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정말 혼자 말씀하시네. 멀어서 정확한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사과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가끔씩 들렸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에 든 물건을 베란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까마귀가 그걸 물어서 제 베란다로 가져왔습니다.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까마귀한테 물건을 주시는 건가? 그때 제 머릿속에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까마귀를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선물을 드리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까마귀를 할아버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 모든 게 설명됐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베란다에 나오시는 것도, 소중한 물건들을 까마귀에게 주시는 것도, 혼자서 사과하시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됐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807호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또 뭔가 떨어졌나요? 네, 어젯밤에 또 목걸이 하나를 까마귀가 가져왔어요. 할머니에게 목걸이를 돌려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까마귀를 다른 누군가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시거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까망이를 보면 영감이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물건을 주시는 건가요? 물건을, 제가 물건을 줘요? 할머니는 또다시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까마귀가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죠. 까망이는 착한 녀석이에요. 영감처럼. 그날 저녁 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807호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벌써 그렇게 되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혹시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까요? 가족분이 있으세요? 아드님이 있는데 외국에 계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시고 할머니는 정말 혼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외로우시고 치매 증상도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까마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반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반지. 처음에 가져온 은반지와 비슷하네. 자세히 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안쪽에 뭔가 글씨가 새겨진 것도 똑같았어요. 혹시 커플링인가요? 할아버지 반지일까?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이 반지에도 영원이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날짜도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 반지들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부부 반지까지 주시다니.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신가 보네. 저는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치매로 인해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까마귀 덕분에라도 물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까망이가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그런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뭔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할머니는 매번 사과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렇게 소중한 물건들을 주시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받았던 은반지와 최근에 받은 금반지를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두 반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한 쌍이 맞는 것 같았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반지야. 그런데 각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저는 더 좋은 돋보기를 사서 반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반지 쪽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금반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어요. 영원히 사랑해. 1973년 3월 15일.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 기념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반지 쪽을 더 자세히 보니 비슷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게 뭐지? 금반지 바깥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순자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럼 은반지를 다시 보니 바깥쪽에 순자로부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자. 이름이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주신 반지와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드린 반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약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물건들을 주신다면 왜 하필 이렇게 의미 있는 순서로 주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할머니 반지를 주시고 나중에 할아버지 반지를 주시고 마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정말 혹시,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어쩌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베란다에 나가서 8층을 관찰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지켜봤어요. 10시 50분경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에 뭔가 작은 물건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으시더니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여보야,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의 중얼거림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또렷하고 의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미안해. 이렇게라도 보내야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할머니는 물건을 베란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마치 제단에 재물을 올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요. 그러자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까마귀도 평소와 달랐어요. 물건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까망아, 고마워. 영감 대신 받아줬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뭐지? 그럼 지금까지 내가 까마귀가 물건을 물고 제 베란다로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작은 금목걸이였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에도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순자의 첫 선물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처음 주신 선물인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이별하고 계시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807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또 할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진실 말씀이세요? 또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시죠? 일부러. 일부러 할아버지 유품들을 까마귀에게 주고 계신 거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반지 각인을 보고. 그리고 어젯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켰네요. 할머니는 거실로 저를 안내하신 후 차를 끓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영감이 죽고 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너무 아팠어요. 영감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내주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까망이가 나타났어요. 영감이 그렇게 아끼던 까망이가. 할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계속하셨어요. 까망이를 보니 영감이 보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까망이에게 하나씩 맡겨보기로 했어요. 영감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그런데 왜 까마귀는 제 베란다로 가져오는 거죠? 그것도 신기해요. 까망이가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마치 이 물건들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과 이별하는 의식을 치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더러워지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저에게 치매인 것처럼 행동하셨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랬어요.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까마귀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치매인 척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니까요. 아, 할머니가 치매라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겨야 했던 할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까마귀와 할아버지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미소를 띠시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5년 전이었어요. 영감이 출근하다가 다친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어요. 날개가 부러져서 죽어가고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치료해 주셨나요? 영감이 병원까지 데려가서 수술도 시켜주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돌봐줬어요. 저는 처음엔 무서워서 반대했는데 할머니는 따뜻한 눈으로 베란다 쪽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까망이가 정말 똑똑했어요. 영감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영감이 밥 먹자 하면 날아와서 앉고 인사해 하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네요. 영감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까망이가 먼저 알았어요. 영감 곁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감이 돌아가던 날, 까망이가 병원 창문 밖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까마귀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나 보네요. 그 후로 한동안 까망이가 사라졌어요. 영감 장례식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까망이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제가 영감 유품을 정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베란다에서 울고 있는데 까망이가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를 위로하러 온 건가요? 까망이가 제 어깨에 앉더니 조용히 있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까망이도 저처럼 영감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게 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영감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까망이에게 맡기기로. 까망이라면 영감에게 잘 전해줄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그런데 까망이가 그 물건들을 아래층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까마귀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소중한 추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가 정말 영리하네요. 까망이는 영감 마음을 닮았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보냈어요. 남은 건 마지막 하나뿐. 마지막 하나요? 영감이 죽기 전에 제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것만 보내면 정말로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까망이와 민수 씨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까망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이 물건들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베란다에서 기다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1시 정각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물고 있었어요. 편지구나. 까마귀는 평소와 달리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니 끄악하고 길게 울었어요. 까망아, 고마웠어. 할머니 잘 돌봐줘서.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천천히 8층으로 날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까마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편지와 함께 그동안 모았던 모든 물건들을 돌려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영감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로 살아봐야죠. 영감 없이도, 혼자서도. 할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어딘가 평안해 보이셨어요. 까망이도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더 이상 저 때문에 매일 밤 와야 하는 부담이 없으니까가. 하지만 가끔은 놀러 올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까망이는 의리가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진짜 이별이 뭔지. 할머니는 남편을 보내드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구나. 가끔 저녁에 베란다에 나가면 8층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평화로워 보이세요.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씩 까망이가 나타나서 할머니와 잠시 함께 있다가 사라져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었어.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보내드리는 마음,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까망이가 가져다 준 물건들처럼 사랑도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